네,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박민 사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이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영상물에 대한 질의를 집중할 건데요. 박 사장님, PPT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좀 꼼꼼히 보시면서 성실하게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박 사장은 KBS 1TV 독립영화관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KBS가 자체 제작하지 않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들을 전달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대로 영화인들이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독립영화는 두 가지로 나뉜다. 독립영화관에 방영된 영화와 아닌 영화. 그래서 독립영화관이 1년 52주 동안 방영하는 영화는 대부분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예술영화로 인정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박민 사장께서 8월 15일 광복절 저녁도 아니 밤에 했죠. 밤에 결국 독립영화관 프로그램에 편성된 기적의 시작. 그러면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영화인들의 평가도 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예술영화로 인정한 작품들만 하는데 그럼 이 기적의 시작이 독립영화 작품으로 어떤 평가를 갖고 있다고 계세요? 영화진흥위원회가 평가하는 영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니 근데 이 부분 말씀드려야지 한 의원님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정 못 받은 것도 아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세 가지를 평가하는데 독립영화로는 인정 못 받았지만 예술영화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독립영화로 인정 못 받은 이유를 보면은 첫째, 탈락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영화진흥위원회예요. 위원장도 그걸 명확히 아십시오.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널리 알려진 역사 왜곡을 담은 영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도 갖추지 못한 영화,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영화로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영방송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기적의 시작 방영을 저지한 KBS 구성원들 얘기 좀 하겠습니다. PPT 계속 나오니까 쭉 보세요. 이 방영한다고 하자마자 광복절에, 특히 광복절에 한다고 하니까 언론노조 KBS 본부부터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박 사장은 이게 제가 자료를 안 줘서 그래요. 구매 편성 최종 방영 결정 당시 어떻게 결정됐는지 좀 알고 계세요? 저는 최종으로 편성본부장에게 이게 편성하기로 결정됐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편성의 최종 책임자는 올 2월에 한번 보십시오. 영화 구매 담당자 실무팀장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미화가 돼 있다. 이거는 할 수가 없다. 건국절 논란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편향된 인터뷰의 문제 그래서 올립니다. 이 구매팀장 어떻게 된 줄 아시죠? 평 PD로 자천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24일 이제 편성국장이 직접 구매 기한을 올립니다. 아마 국장 뒤에 온 것 같은데, 근데 편성 책임자 사의 표명했다는 사람이 전결해서 구매를 완료합니다. 이거 얼마에 사셨어요? 아까 자료 공개 못한다고 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니까요. 1,000만 원에 샀다고. 보통 얼마에 샀어요? 독립영화관 여기 할 때. 그럼 한 500만 원대 정도. 그렇죠. 예. 왜 이렇게 2배 가까이 줬습니까? 너무 훌륭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 잠깐만, 제가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말할 기회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7월 31일 날 마지막으로 실무진이 이걸 못한다고 하니까 편성 본부장이 직접 편집실에 갑니다. 가서 이걸 만들어냅니다. 도대체 저는 특히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8월 15일 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성범 의원님 말씀하신 나비 부인 방영돼가지고 뭐 시청자 게시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다시 한번 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11시 10분에 방영을 해요. 이거 주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시하는 것과 다르게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시청자관. 거기에 이 방송을 하라는 청원이 한 건이고 방송 청원이 네 건입니다. 그리고 얘기에 대해서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보여주신 여론이 너무나 일방적이어서 제가 반대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용 좀 얘기 드릴게요. 예. 그럼 내용부터 합시다. 내용도 하고 그러면 이거 보셨어요? 직접 박 사장은? 네, 봤습니다. 그럼 1시간 20분은 다 봤습니다.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하도 허접합니다만은 한 두세 가지만 좀 얘기해보죠. 세 가지 정도.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발표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저기 답변하십시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답변하셔야 합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우리나라 건국이 언제라고 보세요? 기자도 오래 하셨고 지금은 공영방송 KBS 사장 아닙니까? 이 정도 밝히지 못합니까? 아니 밝힐 수 있지만 제가 지금 기적의 시간과 관련해 질문을 받는데 아니 이거는 이게 답변할 연결이 이유가 됩니다.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적의 시작을 본인 책임하에 그걸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기적의 시간은 봤어요. 편성 본부장이 해서 저는 그 편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장으로. 그리고 그럼 책임이 말씀드렸다시피 청원 내에 반대가 잠깐만. 3.8일 만큼 찬성도 잠깐만. 3.9%. 준비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자료를 의원님 제시하고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질의하면은 답변을 하라고 할 때만 답변하세요. 예, 자꾸 잠깐 끼어드니까 말이 중지하고 웃겨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민수 위원님, 지금 한민수 위원님이 좀 불쾌하신 거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KBS 사장께서는 한민수 위원님이 물어본 말에 대해서 답하시고요. 예, 그리고 위원이 질문할 때 치고 들어오시면 이 말이 꼬여서 지금 KBS 사장 된 지 얼마 되셨죠? 네, 9개월 됐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이 이렇게 말이 꼬이면 전달이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한민수 의원이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좀 짧게 답변하는 게 필요합니다. 2분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건국은 여기 나옵니다. 이 기적의 시작이 안 나오면은 내가 왜 KBS 사장이 이걸 묻겠습니까? 이거 수많은 시청자들이 본 거예요.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본인이 사장을 하고 있는 방송에서 방영을 한 겁니다. 방송사에서. 그러니까 사장이 여기에 동의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KBS 입장이 아니라 인터뷰한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이런 방송에 나오니까 본인의 입장은 얘기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3.15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였다. 이 기본적인 역사관이니까요.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팩트 아닙니까? 당시에 이미 대통령 후보가 이미 그러면 그 사망해서 팩트가 유일한 이기붕 부통령을 승계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 답변 하라고 아니 다시 멈추세요.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KBS 사장은 결산 보고를 받으러 나오셨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민수 위원과 싸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바로 1분 전에 위원이 질문할 때 끼어들면 말이 엉켜서 두 분 말씀이 모두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끼어들지 마시고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답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이게 의사진행이 늦춰지고요. 이렇게 되면 한민수 위원한테 또 1분을 더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한민수 위원님은 1분 더 드릴 테니 차분하게 질의하십시오. 예. 2분에서 시작. 네, 고맙습니다. 이 영상물을 보면은 3.15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팩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단편적으로 보는 거죠. 사물을 본인 보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통령 이기붕 씨를 자신의 승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물론 그때도 그게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책 좀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정선거를 시작합니다. 이거를 버젓이 트는 게 맞습니까? 세 번째, 수많은 잘못된 편향적 정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영상물인데 하야는 위대한 결단이었다. 진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할까요? 그럼 4.19 혁명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은 뭐가 됩니까? 저는 사형방송도 아니고 민영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에서 이런 걸 틀어놓고 버젓이 맞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사장이 과연 자격이 있나 싶어요. 오늘 하루 종일 물어볼 테니까요. 물어볼 때 답변할 때 답변해 주세요. 자,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첫 질의에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 노동자 출신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쟁취 역사를 송두리째 왜곡하는 졸작을 막아서기 위해 이번 과정들 쭉 보셨어요. 모든 KBS 언론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공영방송 이런 영상물을 두 배 가격을 줘가지고 송출했다는 자체 참담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영상물은 KBS엔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 1분 더 드리세요. KBS에서 그 가치와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 심적 물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KBS 구성원들이 많습니다. 4천여 명의 KBS 언론 노동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저는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그 공명정대하게 보도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던 KBS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광복절 새벽부터 기미가요하고 기모노를 입은 그 영상물을 보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 6월에 하려다가 날짜를 잡다 보니까 8월 15일 0시에 틀었다. 길 가는 국민을 잡고 물어보십시오. 그 정상이라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의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KBS 정상화가 오늘 우리 이 결산 심의를 통해서도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네, 한민수 의원님과 이정원 의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하신 내용들이 이미 과방위 의결로 넘어간 자료인데 KBS가 위법적으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한다.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로 일어난 4.19 혁명, 헌법 전문까지 부정합니까? 뉴라이트가 KBS까지 점령한 겁니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낙하산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KBS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용산의 방송으로 변했습니다. 대통령 대담에서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로 둔갑시키고 최혜병 특검법을 국민적 관심사안은 외면하고 총선 이후에 방영 예정이었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방영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방송 KBS가 땡윤 방송도 모자라 이제는 매국 방송, 독재 미화 방송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광복절 0시가 되자마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오페라 나비 부인이 방송되더니 아침 뉴스에는 뒤집힌 태극기가 버젓이 등장을 합니다. 게다가 광복절 마무리 방송은 역사 왜곡 다큐인지 뭔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인 공로할 일을 만든 이 제작 관련 이 모 간부는 기미가요 사건은 좌파 PD들이 만든 음모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실무자들에게만 돌리고 있는 기가 막힌 발상의 전환입니다. 방송 이후에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PPT 보시죠. 청원 사이트 당연히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눈 떠보니 일제 강점기인 줄 알았다. 광복절에 제정신인가? 광복절을 조롱할 의도인가? KBS를 JBS로 바꿔라. 수십 년은 일본인에게 받아라. 박민 사퇴해라. KBS 시청률 납부 거부 운동이 줄줄이 연일 국민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25일 기준 KBS가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 국민 1000명 이상의 동의 기준 청원이 26건이나 됩니다. 박민 사장, 방송 관계자들에게 확인해보니 방송사들이 월별로 부적절한 프로그램을 거르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KBS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8월 15일 땡 치자마자 기미가요를 트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 그 오페라 보셨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그 질문을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박민사 장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8월 15일이 광복절인지 아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까? 아닙니까? 광복절입니다. 예. 올해 광복 몇 주년이죠? 80주년 아니고 79주년입니다. 79주년, 내년이 80주년. 네.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는 나라가 뺏겼으니까 일본입니까? 잘 한번 생각을 깊이 안 해봤습니다. 생각을 예. 깊이 지금 해보시죠. 일본입니까? 그때는 말도 안 되는. 박민 사장도 친일파라 답변 안 하시려는 거 아니시죠? 재헌 헌법 못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대한민국 대법원도 일제강점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우리 선열들에게 부르기를 강요했던 천황 찬양 기미 가요를 KBS에서 8.15 광복절날 0시에 틉니까? 매국 방송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더니 18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KBS 사과문이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근데 사과문이 아니라 핑계문에 가까웠습니다. 밤 10시 무렵 KBS 9시 뉴스 두 앵커가 마무리 멘트에서 40초가량 사과를 했습니다. 나비 부인은 1시간 20분 방송을 했는데 40초 분량의 사과라뇨. 박민 사장이 KBS 사과를 요약을 하면 사전에 적절성 여부 면밀히 검토를 못했다. 관계자들 책임 묻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7월 방송 일정이 올림픽 때문에 밀렸다.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예. 네. 정작 그런데 7월에는 나비 부인을 왜 편성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구력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 친일 마케팅에라도 나선 것입니까? 나비 부인을 친일 콘텐츠, 대답하지 친일 않으셔도 됩니다. 반장으로 아닙니다. 보시면 뭐 아닙니다. 그런데 네 차례 편성됐습니다. 편성 가이드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광복절 0시에 나비 부인이 방영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성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공개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원회의의 전원만 언론에 배포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당연히 사과하셔야겠죠. 왜 나비 부인을 편성을 했는지부터 밝히셔야겠죠. 근데 사장이 임원회의에서 발표한 관련자 문책이라는 표현 참 나쁜 표현입니다. 일선 제작자들에게 그 책임의 화살을 돌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박민 사장이 제작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화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데스킹 기능이 약화되면 안 된다. 라고 발언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방송 KBS를 땡윤 방송, 친일 매국 방송으로 만들고 있는 최고 책임자 위치에 있는 사장이 이렇게 유체 이탈 화법의 달인이라니 뭐 생활의 달인에도 출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진이 하는 일을 다 들여다보겠다. 제작 자율성을 억압하겠다는 말을 천명하기 전에 본인이 한 행태부터 반성하셔야 합니다. 박민 사장 입장문 하나 턱 내고 9시 뉴스에서 40초짜리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국민께 허리 숙여 사과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적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면 박민 사장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KBS의 최고 사절은 9시에 뉴스를 통해서 사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임원회의에서 또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세 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비 부인이 친일 매국 밀정 방송이면 지금 수위를 넘어서는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게 어떤 방송인지. 네. 얘기하세요. 친일 방송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KBS 사장님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게 지금 친일 매국 방송이라고 이 작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사과하신 거랑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좀 이런 생각이신가요? 아니 뭐가 문제인지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할 말을 세 번씩 사과할 이유가 잠깐만요. 없죠. 네.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든 뭐 그날 광복절 날 소위 나비 부인이라는 작품 일본 그때 당시 상황
19세기 말 상황을 형성한 작품을 틀은 데에서 어쨌든 시청자들이 불편하거나 기분이 나빴던 부분은 공영방송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 나비부인이라는 작품이 정말 일본을 찬양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 기미가요가 거기 방영될 때 기미가요를 재창하기 위해서든지 기미가요의 정권이 나온다든지 그 원한 그대로 방송이 됐다든지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거였다든지 그렇다면 그건 정말 사퇴를 해도 모자란 방송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그 기미가요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내용의 전체적인 작품의 주제나 말하고자 하는 뭔지를 보면 그걸 틀어서 친일을 하겠다고 하면 미친놈이죠. 그건. 일본 게이샤를 동정했던 게 친일이면 그건 친일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서구 열강에서 강제로 개항당해서 주둔한 미국 장교의 현지체가 되었다가 결국은 미국 가서 미국 여자랑 결혼해서 일본으로 돌아온 그 미국 장교한테 자기 아들 뺏기고 결국 자살합니다. 그게 이 주제고 처음에 그 현지처로서 결혼한 그 당면에서 결혼식 소개하는 가수의 반주로 그것도 변주돼서 9초간 사용됩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있다가 하객들이 입장하는 과정에서 6초간 그것도 변주된 형으로 사장님?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장님? 예, 설명을 계속 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설명도 요약해서 하셔야죠. 지금 여기에 그럼 푸치니 그만할까요? 오페라 잠깐만요. 나비부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왜 방송사 사장을 맡으십니까? 나비 이 정도는 아는 게 나비 기본이죠. 방송사가 푸치니의 못하는 건 나비부인이 아니고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세계사적 의미가 있고 그거 여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그 친일 방송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푸치니가 이거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왜 만들었어요, 푸치니가? 푸치니가 이 나비부인을 왜 이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까? 지금 뭐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시니까 해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거나 아니요. 김희바이가 왜 만들었습니까? 들어간 걸 푸치니가 보면 저는 이 내용이 적어도 친일 방송은 아니라고 봅니다. 친일입니다. 문화적으로 친일입니다. 문화 제국주의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토론을 하려면 너무 긴 토론이라 이제 그만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다 1분 추가로 쓰셨기 때문에 황정화 위원님 저 답변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1분 더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기미가요, 아까 그 나비 부인의 내용을 보고 친일 방송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복절 영영시에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자가 어떤 KBS 공영방송에 나온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KBS 공영방송이 광복절 영시에 되자마자 일본의 노래를 전 국민에게 들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죄하셔야 되고 여러 번 허리 숙여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과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사과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금방 말씀하신 수준에 있어서는 사과는 했다고 보고 그게 의도적 친일이다. 친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송을 의도적으로 편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무리 KBS가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친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8월 15일 날 그런 방송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미가요가 다른 날도 아니고 8.15 광복절날 국민의 방송 KBS 국가기관방송 KBS 전파를 탄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요구합니다. 이후에 어쨌든 작품의 성격이 어쨌든 그게 광복절 아침에 새벽에 기미가요가 변주된 또 기노모를 입은 여성들이 등장하는 그런 오페라를 편성한 것은 이후에 어쨌든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예. 앞에 토를 안 다셨으면 더 진정성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최수진 위원님, 예, KBS 사장님 편성본부장에게 연락은 하셨습니까? 지금 그간에도 연락이 잘 안, 지금 전화를 안 받고 있다는데 어쨌든 계속 통화를 시도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출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그분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증인으로 요청해서 어쩌면 지금 문제된 김희가요, 이승만 다큐, 그리고 태극기 거꾸로 나간 이것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방위가 업무량이 너무 과도해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편성본부장이 꼭 나와서 오늘 답변을 해주시는 게 모두를 위하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노정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민 사장님. 네, 앞선 발언 중에 사실과 진실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KBS의 역할이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 뉴스 이런 것들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과 진실의 기준이 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폄훼도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미화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 한. 맞습니까? 네. 그리고 정치적인 편향도 KBS는 허용하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불편부담을 지켜야죠. 네, 그리고 아까 나비 부인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고의적으로 부적절하게 알고도 편성을 했으면 그거는 사퇴도 모자라다 이런 발언하신 것도 확인합니다. 네, 그게 그런 작품이라고 판단한다면. 네. 건국절 논란은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입니까? 아니면 정리된 사실과 진실이 드러난 논란입니까? 사안입니까? 건국절을 둘러싼 것은 논란입니까? 사실과 진실입니까? 논란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논란이 없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현상을 여쭤보는데도 답을 못 하시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네. 그럼 이 두 가지 사안을 다룰 때는 조심하는 것이 KBS의 임무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이미 다 결론이 났으니 KBS가 책임지고 사실과 진실을 알려야겠다. 이런 소명의식의 발로로 기적의 시작 같은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 국가가 독립유공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보면 처음에 도입부에 진행하는 사람이 이승만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 독재자는 평가해 있지만 또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또 자유민주 체제를 수여한 측면도 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확정된 사안이 아닌 과정에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서 같은 국민이 네, 이해됐습니다. 건전한 판단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같은 비중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반대의 평가도 KBS를 통해서 방송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게 적당한 작품이 나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말씀은 책임지실 수 있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같은 분량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편성하겠다. 그건 기계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들을 평가했는데 그게 충분히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작품이라면 편성할 수 콘텐츠 있습니다. 특히나 외부 콘텐츠를 채택할 때 제작자 또는 감독의 성향이나 뭐 논란 여부 이런 것들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뭐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야겠죠. 네. 제주 4.3은 법정 기념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정 기념일입니까 아닙니까? 법정 기념일이죠. 예. 그걸 좌익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단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KBS가 또는 그런 시각을 KBS가 보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시각이 있다는 보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정 기념일인데 법정 기념이라도 그런 법정 기념이라고 정해진데도 다양한 달나라 갔다 와도 달나라 안 갔다는 시각들도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굳이 KBS가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5.18에 대한 다양한 시각도 KBS는 전달하고 싶은 거군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걸 편성이나 실무자들이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예. 이승만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돼서 기적의 시작에서 KBS가 덜어낸 거 아니에요? 이승만이 왜 덜어냈어요? 크리스찬들은 이승만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KBS가 왜 그 내용을 근데 왜 덜어냈습니까 굳이? 문제가 있어서 덜어내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특정 종교 집단들이 또 반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은 방송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KBS가 걷어낸 거잖아요. 어떤 부분을 뺐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주 4.3과 이승만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내용은 바로 이 기적의 시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방송 전에 빼낸 거예요. 편성본부장이 와서 지나친 특정 종교 편향의 내용이나 이미 그런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의 작품을 편성을 했다. 그 콘텐츠를 잠깐만요. 두 분 다 중단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얘기하는 건 안 되고 이 기준은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면 듣고 답을 해야지 내 주장을 강하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답하는 자리예요. 이렇게 꼬이면 제가 10초를 잃어버리셨습니다. 노정면 위원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KBS 사장께서는 국회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을 요구할 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야당 의원이 질의할 때만 그러세요? 여당 의원님 질의에는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응답하시더니 지금 한민수 의원 질의 때도 그다음에 노정면 의원 질의 때도 그러고 계신데 제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황정화 의원 질의 끝나고 충분히 얘기할 기회를 드렸어요. 그때 거의 5분 가까이 드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 정말 얘기하고 싶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KBS 사장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KBS 사장님이 대한민국 역사에 관한 역사 인식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KBS 사장이시잖아요. 국가기관 방송. 드릴 터이니 의원님들 질의에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10초 더 드리세요. 네. 영화 포스터에도 등장하는 중요한 문구이고 이 기적의 시작에서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I will stay here. 여기서 here가 어딥니까? 내용 아시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못 받으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국전 발발 직후 나는 서울을 떠나지 않고 이곳 수도 서울에 남겠다 라는 말을 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이 기적의 시작 KBS를 통해서 우리 국민께 방영이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하자 우리 국민을 버리고 도망친 대통령 아닙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세요? PPT 보시죠. 뭐 다 알다시피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남침해 옵니다. 그리고 27일 새벽 만 이틀 뒤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을 버리고 그것도 몰래 수도 서울을 빠져나갑니다. 대전으로 가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정부가 지킬 테니 안심하시라.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한강 인도교는 폭파되고 피난 못 갔던 국민들은 고립됩니다. 이렇게 비판받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KBS가 분치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I will stay here. 그게 고증된 내용이에요.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다양한 의견의 전달 차원에서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KBS가 방영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I will stay here라니 국민을 버리고 도망간 못난 대통령을 끝까지 국민 곁에 남은 1분 더 드리세요. 미화해요. 1분 10초 더 드리세요. 다음 PPT 보십시오. 이승만이 진짜 대통령자도 붙이기가 아깝습니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대전으로 도망가서 담화를 발표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시오. 적은 패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 국군의 총반격으로 적은 퇴각 중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학계에서 나오자 일부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진 않았다. 그런데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이승만 담화의 내용에도 피난가라는 내용이 없어요. 한국 원조, 한국을 위한 연합군의 원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원조 물자도 오고 있다. 침략자들을 격파하고 전투기로 탱크를 공격한다고 한다.
이게 국민을 지켜야 할 전쟁이 터진 직후에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이런 대통령을 KBS가 미화해 줬어요. 박민 사장이 아까 이 프로그램의 편성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에 뭐 편성 책임자가 편성한 것을 인정했다니 다행인데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 사후에 책임질 생각 없습니까? 아직도 당당하세요? 이거 편성한 데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라고요. 그걸 물어. 사후 편성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KBS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사장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죠. 예. 예.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한 데 대한 책임이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한 내용이 일부 담긴 프로그램을 편성한 데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신 분도 있고, 이걸 편성해 해달라고 청하는 국민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책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똑같이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이. 아, 예. 노정면 의원님, KBS 사장께서는 일관되게 이승만 미화 방송만큼 이승만 비판 방송도 KBS가 편성할 수 있다고 답하고 계십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민 사장님 반갑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하고 나서 국회 상임위 출석은 이번이 처음인가 몇 번째신가요? 인사청문회하고는 작년도에 결산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결산. 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뭐 우연치 않게 제 이름이 박민규인데 박민 사장님이시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좀 아쉽습니다. 아까 최민희 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야당 의원에 대한 질의, 물론 어렵고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답변하는 내용과 어떤 감정이 섞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금 KBS의 나비부인 논란이라든지 기적, 이 관련된 이 편향에 대한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하고 싶지만, 도리어 저는 그 마음과 감정을 숙이고, 저는 한번 돌려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KBS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지. 사장님, 그 방송법 제44조 KBS 공적 책임 상세 내용 알고 계시죠? 뭐 우리 국민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방송법 제44조에는 KBS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민족문화 창달과 민족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이 법의 취지에 적절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편성본부장님 사의를 표해서 오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빨리 나오라고 조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사표는 언제 수리하실 겁니까? 그 결정은 언제 하실 겁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전체적인 정치적 책임하고 실무 과정에서 편성본부가 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제가 해석하기에는 뭐 책임은 사장한테 있으니 사표는 반려하겠다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오후에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KBS가 용산의 방송, 대통령의 눈에만 자르려는 방송이라는 비판을 합니다. 그 사례 하나 확실한 게 6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 패배의 책임도 아랑곳하지 않고 3년차 국정을 잘해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출생 극복이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다음날 미리 준비했다는 듯이 KBS는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단을 바로 출범합니다. 본 의원실에서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정책으로 편향돼 있다. 그리고 역사 인식이 부재한 편성본부장과 또는 그 책임자가 잘못된 방송을 내보냄으로 해서 국민들의 매우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사장님 오늘 인사말 보니까 국민이란 말씀을 5번 하셨어요. 국민의 방송 KBS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그 사장 인사말에 보니까 KBS 주인은 국민이라고 명시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KBS의 주인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KBS와 EBS가 설립 목적도 다르고 공영방송이랑 공통점이 있지만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건 별로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EBS의 경우에는 최근에 상대적으로 공영방송으로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8월 1일 기준으로 EBS는 자금 욕도 하고 있고 8월 8일 아까 뭐 노사 합의도 하셨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EBS가 수신료 급감으로 인해 또 방송 시장 축소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EBS OTT 플러스를 구독해주면 그것이 EBS를 후원하는 겁니다. 라는 EBS 구독이 후원입니다는 캠페인을 실시했어요. 그 내용이 SNS상에서 684만 조회수가 나오고요. 리트윗된 게 11,000개입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댓글들 쭉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처럼 공영방송이 정책 편향을 드러내고 언론의 신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나마 EBS가 교양 프로그램에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저는 우리 KBS도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9개월째고 또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매우 고민도 크고 내부적으로 많은 KBS 우리 종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국회에서 뭔가 KBS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법과 제도로서 만들어야 될 이 상황에 왜 8월 15일 날 그러한 문제적인 방송을 내고 사표를 냈는데 사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편성본부장 사표는 수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까 다시 답변드리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오늘 국회를 불출석한 본부장이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면 이건 큰 국회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박민 사장님께 그리고 또 KBS 직원분들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KBS 24년도 1년 예산은 1조 2,450억입니다. EBS의 24년도 예산은 2,810억입니다. 10배 정도 차이 나죠? 아니, 4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우리 국회에 오늘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서를 보면 KBS는 달랑 12페이지입니다. EBS는 어쨌든 115페이지를 했죠. 그러면 단순하게 비교하면 국회 공영방송으로서 KBS와 EBS가 똑같이 국회 과방위원한테 결산을 보고하면서 업무 현황을 보고하는 공식적 자료의 양이 기본 10배가 차이가 나는데 실적 양 기관의 예산의 차이는 4배입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이지만 40배 정도의 업무 보고의 양이 다른 겁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숫자로 따지고 싶진 않은데요. 오늘 사장님께서 좀 지금부터라도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저는 같은 경우 4.3이나 5.18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도할 수도 있다. 좀 그런 거에 동의하진 않지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그렇게 4.39, 5.18 광복절론에 대한 답변이 불명하니까 그 모든 책임은, 모든 부담은 다 KBS 직원에 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전향적 태도 전환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이거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사장님의 역사인식이 명확하다고 이해를 했는데 박민규 의원님이 불확실하다고 하시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 맞죠? 대한민국 독립기념일 맞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부 수립일 맞죠? 네, 이거는 이견이 없으시죠? 예, 정부 수립일. 예, 그렇습니다. 박민규 의원님 명확히 해주십시오.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다 1분 더 쓰셔서. 그러니까 사장님의 역사인식은 명확하십니다. 예, 박민 사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부담 없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전제를 까셨잖아요. 관련돼서 그 의견을 존재할 수 있고 전달할 수도 있다. 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민 사장님과 특히 지금 사표를 내셔서 연락이 잘 안 된다는 편성 본부장님 둘 중에 한 명은 책임지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공영방송의 신뢰도 지키고 사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KBS 주인은 국민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이 계속 정치적 논쟁으로 바뀔 텐데 KBS가 지금 경영 상태 악화부터 시작해서 전 사장님이 9개월 동안 고생하셨지만 이 상황이 과연 나아질까 매우 걱정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명쾌하게 답변하시고 국회를 존중한 태도를 보여주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